오랜만에 우리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도로만 나가보시면 요즘에 수입차가 부쩍 많이 늘었다는 것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수입차 업체들의 뜨거운 공세, 우리 국내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산업부의 박명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수입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실감을 하실 것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달 수입차들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약 24,800여 대가 팔렸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36.4%나 늘어난 수치이고 역대 월간 최대치였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도 약 9%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판매된 국내 수입차 중에서 특히나 이게 디젤차의 비중이 약 한 17,300여 대로 무려 71%를 차지를 했는데요. 예. 10대 중 7대가 이제 수입차 중에서 이제 디젤차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수입차 이렇게 흥행 속에서 특히 이제 BMW가 월간 판매량으로 5,000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수입차 중에서 월간 판매량이 5,000대가 넘은 것은 이번에 BMW가 처음인데요. 평소에는 월간 판매량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 5,000대를 보통 한 4,000여 대 이제 중후반 혹은 뭐 4,000대 초반인데 예. 그것도 이제 뭐 BMW나 벤츠나 그렇지 BMW, 벤츠, 아우디 등이나 그렇지 사실 다른 수입차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 5,000대를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로써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수입차들의 누적 판매량이 약 11만 9,830여 대로 1년 전보다 무려 2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수입차들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 이렇게 수입차의 비중이 역시 이제 15.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전미율에 무려 이제 2.7%나 올라간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 뭐 대단합니다. 뭐 한 달에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수치인데 자,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야 국산차, 외제차 많이 구분해가지고 외제차 타면 좀 이건 돈 잘 버는 사람만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좀 수입차를 고려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입차 그리고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수가 뭐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수입차가 늘어났다는 뜻은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내 사정은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이제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원화 대비 엔화나 유로화가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면서 예. 환율이 하락이 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최근 이제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수입차들의 이제 공세 속에서 이 내수 시장마저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66.9%로 이제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2.4%포인트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의 점유율은 지난 2009년만 하더라도 73, 4%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점유율이 이렇게 2013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점유율이 69.3%로 70%가 깨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서 이제 이보다 더 떨어진 게 된 것인데요. 예. 약 4년 만에 무려 10%포인트 가까이나 하락한 건데 네. 최근 이 수입차 업체들이 이 디젤차를 앞세워서 뭐 SUV뿐만 아니라 트럭 그리고 20, 30대 이제 젊은이들이 처음 이 차를 구입하는 엔트리급 모델을 이렇게 잇따라 출시를 하면서 예. 굉장히 그야말로 수입차들이 전방위적인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향후 이 현대차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50%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우려인가요? 50%면? 뭐 최근에 이 수입차들의 이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을 이렇게 보면 예. 뭐 기본 뭐 800, 뭐 1,000만 원 이렇게 뭐 굉장히 할인을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리급 특히나 이제 뭐 한 3,000만 원대 예. 20, 30대들이 이제 처음 구매하는 차 엔트리급에서 약간 계속해서 이제 수입차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 약간 좀 현대차들이 계속 좀 어려움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 심각하네요. 네.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수입차에 대한 매력이나 그리고 판매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디젤 차량이 10대 중에 7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요즘에 좀 대세가 디젤 차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 지금까지
디젤 차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모델이 안 나오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디젤 차라고 하면은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이제 연비가 좋고 뭐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뭐 최대 토크 출력이 가솔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높기 때문에 디젤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또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가솔린에 비해서 좀 시끄러운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이 독일 차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디젤 차의 인기가 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디젤 차의 시장에서 수입차들 공세가 이제 빠르게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 우리 업체들도 이 디젤 차를 이제 주력 모델에 추가하면서 예. 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이 소나타가 현대차가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2016년형 소나타에 디젤 모델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현대차가 이 디젤 모델을 출시하는 거는 지난 2006년에 NF 디젤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예. 사실 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출시하는 게 2.4 가솔린을 없애면서 이제 출시를 한 건데 예. 최근에 또 게다가 이제 엔진에 이게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대신에 성능은 좀 뭐 터보 엔진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뭐 예. 이렇게 추세인데 이 같은 바람에 이제 현대차도 이번에 합류하는 것인데 우선 현대차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이 되어서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동시에 고연비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에 이제 소나타가 있다라고 치면 기아차에는 또 K5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아차도 오늘 15일 출시되는 이 대표 중형 세단 신형 K5의 디젤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연비가 일단 신형 소나타와 같은 16.8km 리터당 오, 네. 16.8km인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이게 연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예.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수입차라고 치면은 이 벤츠 E 클래스 디젤 또 뭐 BMW 520D가 있는데 이 두 차량보다 뭐 높고요. 또 폭스바겐에서 잘 또 인기가 있는 차량이 세나의 파사트가 있는데 파사트의 연비가 리터당 14.3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종보다 신형 소나타 K5가 연비가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BMW 520D 많이 타시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연비가 16.1km인데 현대차 신형 소나타가 16.8까지 공인 연비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16.8 그리고 K5도 굉장히 그래도 선방을 하는 연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연비가 좀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소나타와 K5를 출시를 하면서 디젤 모델을 추가를 하면서 상당히 연비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입 디젤 모델 차들을 많이 좀 따라왔구나라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정말 흑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차 중에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쌍용차의 티볼리인데, 그렇죠. 예, 티볼리가 이게 사실 이게 소형 SUV입니다. 소형 약간 작은 SUV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가격대도 사실 좀 저렴하고요. 근데 3년 만에 또 이렇게 그 쌍용차가 지난 1월에 가솔린을 출시한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디젤 모델을 추가를 하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티볼리 디젤에는 쌍용차가 3년 만에 개발한 차세대 1.6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뭐 엔진의 힘을 나타내는 최대 토크가 1,500에서 2,500 RPM 구간에서 30.6으로 이 경쟁 차종봉이 뭐 르노 삼성 QM3나 수입차 이제 푸조 2008, 또 폭스바겐 골프보다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5.3km로 이렇게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네. 그렇지만 가격이 일단은 뭐 최대 수입차들에 비해서 1,000만 원가량 낮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뭐 경쟁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쌍용차의 이런 발빠른 행보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신차가 나오고 나서 1년, 뭐 빨라야 1년 아니면 뭐 2년 뒤에 디젤 모델을 내놓는지 그런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신차가 출시된 지 6개월 후에 뭐 그렇죠. 디젤 모델이 나온다는 것도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물들 때 노 젓는다고 쌍용차가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입차 공세에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돌풍은 수입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것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인지도 많이 궁금한데요. 요즘에 수입차를 또 탈 수 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감면 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또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계속해서 이제 수입차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지난 198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장이 개방되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게 수입차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같은 추세라면은 약 한 20만 대가량은 뭐 무난히 뭐 이렇게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한 해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한 140만에서 150만 대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예.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뭐 20%도 무난히 뭐 돌파하지 않을까, 25만 대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9월부터 이제 환경부의 유로6 배기가스 기준이 새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수입차들이 유로5 기준의 차량들에 대해 대폭 이제 할인을 해주며 이 밀어내기 판매를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로6 배기가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차가 그러니까 이걸 9월부터 예. 이제 유로6 기준에 맞춰가지고 차량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나오는 이 신차들은 그래서 엔진의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을 줄인 네네.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차량들이 계속해서 신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유로5 기준에는 이런 6 기준에 이제 맞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차종들은 이제 미리 그러니까 어차피 6 기준이 유로6가 이제 시행이 되면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대폭 이제 할인을 해서 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재고를 다 털어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기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거여서 예. 이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뭐 BMW도 뭐 X3 같은 경우에도 800, 뭐 이렇게 좀 할인을 해줘서 그래요? 예. 상당히 좀 판매량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게다가 또 이 전문직 고소득층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들 예. 뭐 이런 분들이 사실 회사 돈, 중소기업 오너들이 회사 돈으로 이렇게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아, 그러냐면 네네. 이 법인 명의로 이렇게 사실 뭐 구매를 해서 뭐 물론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네. 법인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름값이나 이제 유지비, 주차비, 통행료, 심지어 리스비 등도 모두 이제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아서 예.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같은 편법이 이게 좀 심해지다 보니까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필요 경비 이런 경비 인정액을 3천만 원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이 조금 통과되면 이렇게 하반기에 그동안에 이제 고소득자들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져 슈퍼카들 예. 또 그 외 이제 유명 이제 수입 브랜드 차들의 판매가 좀 일부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필요경비 인정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자라는 개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3천만 원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참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본 것이 우리 국내에서 벤츠 S클래스 90%가 법인명의라고 합니다. 법인명의로 하면 이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약 법인세를 5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역시 어떤 조금의 변화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역시 이 부분도 쉽게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디젤 모델들을 속속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